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Self-Training with Noisy Student Improves ImageNet Classification이라는 아직 2주가 안 된 이제 따끈따끈한 이미지넷 그 State of the Art 논문을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저자분은 이제 발음이 좀 힘든데 퀴지시에라는 이제 그 CMU에서 박사과정을 하시는 분이고 아마 구글 브레인에서 그 스튜던트 리서처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신 것 같고 저에게 이제 이름이 엄청 또 익숙하지만 바로 발음하기 어려운 그 코빌리라는 르라는 분이 이제 코레스펀딩 어터로 이제 참여하신 이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글 브레인이랑 카네기 멜론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대부분은 구글 브레인에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조금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논문을 이제 짧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네,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번에 진원님께서 리뷰해주신 efficientnet 논문이 있고요. 짧게 요약하자면 이제 efficientnet은 이제 네트워크의 뎁스랑 위스 그리고 레졸루션을 이제 스케일할 때 조금 더 이펙티브하게 스케일링할 수 있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당시 아마 올해 5, 6월쯤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쯤 이미지넷 스타를 이제 또 달성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빌리언 스케일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for image classification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마 사실 이 논문 전후로도 비슷한 논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논문이 이제 티처 스튜던트 네트워크랑 언레이블드 된 이미지로 또 이미지의 성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논문인데 지금 제가 리뷰하는 이 셀프 트레이닝 with 노이시 스튜던트 논문이랑 그 관점에서는 되게 유사한 성격이라서 아마 이 논문에서도 자주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문은 이제 이미지넷에서 로버스트네스를 이제 메저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미지넷 C, 이미지넷 P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제 공개한 어떻게 보면 이제 벤치마크 논문인데요. 저 논문도 이 논문에서 이제 어, 그 벤치마크로 다루기 때문에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트레이닝 with 노이즈 시전트 이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논문에서는 이 이제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요약하는데요. 꽤 많이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티처 모델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아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로 레이블된 이미지, 실제로는 이제 이미지넷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어, 그 네, 이 언레이블드 된,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학습을 시키고, 그 언레이블드 된 이미지들이 엄청 많을 텐데요. 그걸 가지고 네트워크에 넣어서 나온 그 아웃풋을 가지고, 아웃풋이 이제 그, 소프트 레이블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방식이 이제 많이 쓰였던 게, 비교적 처음 쓰였던 게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힌트 논문에서 저렇게 다뤘었는데, 모델에 넣어서 나온 아웃풋 가지고 소프트 레이블로 삼아서 이제 3번에 보시면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같이 이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 레이블 그러니까 방금 언레이블드 이미지로 만들어낸 소프트 레이블과 함께 이제 원래 있었던 이미지넷 트레이닝 데이터랑 그거 두 개 동시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도 되게 간단하지만 저는 이제 수식보다 그림으로 보는 게 쉬워서 그림을 간단하게 준비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네트워크 하나에 대해서 이미지 그냥 레이를 넣고 오른쪽에서 이제 레이블로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 비교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방금 트레인된 네트워크를 이제 티처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JFT300M이라는 언레이블드 된 이미지를 넣어서 인퍼런스를 시키면 이제 JFT300M이라는 이제 그 이미지를 넣으면 이제 소프트 레이블이 나오죠. 소프트 레이블이 나오면 저거를 이제 다 기억하고 저장하고 있다가 저걸 밑에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씁니다.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이미지넷 데이터랑 JFT300M이라는 데이터를 어,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학습시켰던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다시 티처 네트워크로 생각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소프트 레이블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트레이닝을 하시는 이런 그 방식을 계속 반복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방법은 기존에 있었던 다른 논문들에서도 많이 사용이 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독특한 것인지 저는 좀 깊게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다른 논문과 하나하나 이제 이 논문이랑 비교해 보면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되게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큰 두 개를 이제 강조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기존의 셀프 트레이닝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셀프 트레이닝 논문들에서는 이제 이런 노이즈, 여기서는 노이즈를 엄청 많이 강조해서 해요. 그래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이 없었거나 아니면 이 노이즈를 넣는 거에 대한 특별한 분석이 없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노이즈를 꼭 넣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뒤에서 에블레이션 스터디도 이제 리절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대부분의 티처 스튜던트 구조의 논문들이 이제 모델 컴프레션 관점의 트레이닝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그랬죠. 그래서 티처를 이제 앙상블 한다든지 아니면 더 큰 모델로 작은 스튜던트 모델을 트레이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큰 데에서 작은 쪽으로 가는 관점이었다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티처 모델은 작고 스튜던트 모델은 크게 만들어서 어, 점점 모델 사이즈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점이 다 기존에 있던 방식 자체는 되게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 중에 좀 짚을 만한 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논문에서도 어느 정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 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넣는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어떤 노이즈를 넣느냐 하면 사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논문들을 이제 논문들에 있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크게 세 가지는 이거 세 가지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스토캐스틱 뎁스를 쓰고 두 번째는 드랍아웃, 세 번째는 랜드 어그멘트라는 이제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기존에 나왔었던 논문인데, 저기 이제 스토캐스틱 뎁스는 이제 가오 황이라는 이제 아마 코넬 박사분이신데 저분이 덴스넷을 아마 쓰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덴스넷 하실 때도 이제 뎁스 관련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안하신 게 스토캐스틱 뎁스라는 논문이 ECCB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알고 계실 드랍아웃은 이제 뭐 저기 저기 스리바스타바라는 분이랑 이제 제프리 힌튼 분이 쓰신 걸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랜드 어그먼트라는 논문은 올해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똑같이 이제 콕르라는 이제 교신 저자분이 또 쓰신 논문입니다. 되게 조금 파헤쳐 보면 좀 더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세 개 각각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토캐스틱 뎁스인데요. 이거는 제목이 거의 말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인데 저희가 주로 예전에 이제 레지넷 기반의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레지넷의 리지디오 블럭처럼 구조를 많이 쓰는데 리지디오 블럭에서는 저렇게 아이덴티티 커넥션 하나랑 뭐 컨볼루션 두 개를 지나가는 거랑 뭐 두 개든 사실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리지디오 블럭이 있는데 아이덴티티 커넥션이 있는 근데 저기서 스토캐스틱 뎁스는 뭐 드랍아웃이랑 비슷하게 특정 확률로 저거를 이제 무조건 아이덴티티 커넥션으로만 지나가게 한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F3 밑에 사진을 보시면 F1, F2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원래 기존 레지디오 블럭을 그대로 사용하고 세 번째에서는 저게 이제 인액티브 상태가 돼서 저 펑션을 지나가지 않고 밑에 아이덴티티 커넥션으로만 지나가게 돼서 사실상 뎁스가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확률적으로 뎁스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다 보니까 스토캐스틱 뎁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제안한 게 스토캐스틱 뎁스 논문이고요. 여기서는 아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마 저런 식으로 밑에 그림처럼 리니어 디케이라고 저렇게 디케이하는 팩터가 있어서 처음에는 무조건 1로 했다가 그 뒤로는 점점 이제 확률을 낮춰나가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롭아웃은 네, 드롭아웃은 그 네트워크이죠. 뉴런들을 이제 몇 개씩 없애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 그 커넥션들을 없애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저 뉴런들을 없애서 그 전에 있었던 연결들이랑 그 이후에 가는 그 커넥션들을 전부 다 끊기 때문에 그 뉴런을 끊는다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를 진행할 때도 이제 뉴런 이제 몇 개가 없어지면 그 아웃풋이 받는 프레셔가 다르기 때문에 저 프레셔도 맞춰주는 부분도 이제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드롭아웃은 사실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많이 몰랐던 부분이 이제 랜더 어그먼트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어 되게 간단하게 어그멘테이션을 시도하더라고요. 원래 요즘에는 이제 그 오토 어그멘트라든지 되게 다양하게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랜더 어그멘트에서도 사실 그런 새로운 그 메타러닝스러운 이제 어그멘테이션 방법 다 좋은데, 그 데이터셋 스케일이 올라갈수록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서치 시간이 너무 오래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존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중에서 일부분만 n개만 골라서 그 n개들에 대해서 m 정도의 이제 그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m이 아마 높으면 더 세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n개를 골라서 m개만큼 세게 어그멘테이션을 하자라는 게 사실 이 논문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진 않았는데, 중간에 알고리즘만 보면 되게 직관적인 것 같고, 실제로 논문에서도 알고리즘을 최대한 직관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 해석 가능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레이블된 데이터셋으로는 당연히 이미지넷을 사용했고요. 그 언레이블드 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JFT300M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한테는 되게 좀 익숙하신 데이터셋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빅간 논문에서도 쓰였고, 원래 힌튼의 이제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논문에서도 쓰인 데이터셋이고요. 익셉션 논문에서도 쓰고, 하여튼 구글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인터널한 이제 이미지 쪽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 이 이미지들이 다 레이블이 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레이블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하고요. 아마 레이블은 이제 이미지넷 레이블로 된 건 아니고 엄청나게 큰 클래스로 레이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8,000 정도의 클래스로 레이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레이블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3억 개죠? 3억 개의 이미지들이 이제 이미지넷 클래스에 맞춰서 레이블의 밸런스가 맞다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저자들이 이 데이터셋을 좀 더 프리프로세싱을 해요. 그래서 이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프로세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 3억 개의 데이터를 다 중에서 그 efficientnet B0를 돌려서 나온 컨피던스가 0.3 이상인 이미지들로만 이제 필터링을 먼저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각각의 이미지넷 클래스마다 컨피던스가 높은 순으로 130K, 즉 그러니까 13만 개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0K가 되지 않은 클래스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클래스가 있다면 이미지를 이제 랜덤하게 골라서 그걸 중복시켜가지고 그 클래스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130K를 13만 개를 이제 채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를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미지넷에 이제 1000개의 클래스가 있으니까 각각 이제 130K 그러니까 13만 개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총 130M, 그래서 1억 3천만 개의 이미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방금 그 설명드린 그 중복되는 이미지들 때문에
유니크한 이미지로 따지면 81M, 그러니까 8천만 개, 8,100, 네, 8,100만이죠. 네. 8,100만 개의 유니크한 이미지들로 이제 구성된 그 데이터셋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티처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아까 저는 이제 사이즈가 그 기존에는 작아지는 실험들을 많이 이제 다른 논문에서 다뤘다면 이 논문에서는 티처 스튜던트가 거꾸로 이제 커지는 순서로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어떤 그 이제 사이즈로 잡았는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작은 모델은 이피션트넷 B7을 이제 생 이미지넷으로만 트레이닝을 하고 저기 맨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고 이것을 이제 똑같은 B7 스튜던트에 대해서 언레이블드 된 이미지도 이제 적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비슷하게 이제 L0를 그 다음에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L1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2를 학습시켰는데 마지막에는 한 번 더 같은 사이즈인 L2를 또 이제 스튜던트로 잡고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이제 기록하기에는 이제 참고로 이 L2 하나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구글 클라우드 TPU V3를 써서 3.5일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실험이 들어갔거나 약간 했는지 좀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L2가 엄청 큰 모델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넷 그 실험 결과들을 이제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미지넷은 엄청나게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비교적 최근 논문이 이피션트넷 기준으로 이제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을 할 때 가장 처음 트레이닝하는 모델이 아까 이제 이피션트넷 B7이라고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 B7 기준으로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탑1 accuracy 기준으로 85%고요. 이터레이티브 끝날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최종 모델인 저기 맨 밑에 그냥 이 논문이 제안한 노이지 스튜던트 L2를 보시면 이제 87.4%입니다. 그래서 저 85에서 87.4로 뛴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컨트리뷰션들이 있느냐를 이제 볼 수 있고 생각을 해보면 그 똑같은 모델 자체는 똑같은 L2 자체로만 이제 이미지넷으로 트레이닝을 하면 저기 이제 위에 표에서 맨 밑에 있는 85.5%라는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넷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이 아닌 그냥 모델 자체만으로만 비교해 봤을 때 B7이라는 작은 모델이랑 L2라는 엄청 큰 모델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냥 생으로 트레이닝 했을 때는 0.5%밖에 안 오르지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 이터레이티브 노이즈 스튜던트 방식 플러스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이제 300밀리언 개의 데이터 언레이블드 된 이미지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사용을 하면 87.4%라는 것을 이제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구분되어 있는 네 가지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그 빌리언 스케일 관련 연구랑 이제 여기서도 사실 티처 스튜던트 방식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고 추가적인 데이터 저기서는 이제 3.5 빌리언 개 이미지 엄청 큰 그러면 이제 어, 엄청 큰 이미지죠. 근데 저거는 아마 인스타그램 이미지로 알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저 태그된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레이블된 그런 이미지를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이제 사용한 게 저 3.5 빌리언 엑스트라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존에 이제 86.4를 찍었었는데 이 구글에서 나온 거는 이제 300밀리언 개의 언레이블드 된 이미지만 사용해서도 87.4%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파라미터랑 탑1 액큐러시 성능을 이제 커브로 비교한 표인데요. 이 실험에서는 이제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을 사용하지 않고 티처와 스튜던트 네트워크 사이즈를 이제 동일하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딱 한 번만 이제 티처 스튜던트로 학습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아니면 이제 그냥 진짜 그 모델 자체로만 트레이닝 한 거니까 그건 이피션트넷이랑 동일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티처 스튜던트를 딱 한 번만 진행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한 번만 진행을 했다고 하면 B3에서 B3로 가고 B4에서 B4로 가고 B5에서 B5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저 이미지넷 터번 애큐러시가 지금 보시는 표와 그러니까 이피션트넷이 저 파란색인데 파란색보다 훨씬 더 좋은 커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도 적은 상태에서 애큐러시가 훨씬 더 높은 모델들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제 로버스트네스에 대한 실험인데요. 먼저 이제 그 로버스트네스 실험에서 쓰인 이미지넷 A, C 그리고 P가 이제 저도 무엇인지 잘 몰라서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UC 버클리에서 박사 과정 중이신 댄 핸드릭스라는 분이 이제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을 모두 다 제작하셨는데요. 두 가지 논문에서 언급이 됩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미지넷 A라는 데이터셋은 이제 Natural Adversarial Examples라는 논문에서 나왔는데요. 뭔가 제목에서 유추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이제 데이터 중에서 이 이미지넷 소타 모델에 넣었을 때 잘 성능이 안 나오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이미지들을 모아서 만든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피규어는 이제 첫 논문에서 가져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답은 이제 잠자리지만 저기 검은색으로 써져 있는 드래곤플라이라고 되어 있는 잠자리인데 실제로 네트워크가 예측한 거는 이제 맨홀 뚜껑이라고 맨홀 커버라고 99%로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모델이 엄청 잘 못하고 있는 adversarial examples를 이제 모은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이제 어려운 이미지들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이미지넷 C랑 P는 이제 두 번째 논문인 Benchmarking Neural Network Robustness to Common Corruptions and Perturbation이라는 이제 ICAR 2019년 논문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바로 뒷 슬라이드에서 논문에 있는 그림들이랑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15가지 이제 Common Corruption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corruption들을 적용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부터 뭐 스노우, 프로스트, 포그, 디포커스하고 뭐 JPEG JPEG 노이즈랑 아니 뭐 브라이트네스 이런 등등 되게 현실적인 노이즈를 넣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각각의 컬옵션 15개의 컬옵션마다 5가지 레벨로 이 그림에서는 이제 그냥 레벨에 대한 스케일링은 없고 그냥 그 다양한 노이즈들만 설명이 되는데 실제로 이 논문의 어펜딕스를 보면 어떤 그 5가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5개 곱하기 5개인 이제 75가지의 다른 콜옵션을 적용한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넷 P는 이제 모션 블러, 뭐 줌 블러, 스노우, 브라이트네스,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틸트 하고 스케일 퍼터베이션 같은 거를 이제 적용해서 근데 이걸 적용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 이미지에서 계속 적용했을 때 프리딕션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GIF를 제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씩 움직이는데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조금 미묘하지만 이 perturbation이 조금씩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조금씩 막 스케일링하는 느낌이고 밑 중간에서는 약간 틸팅하는 느낌이고 세 번째는 약간 빗방울 같은 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perturbation을 계속 적용했을 때 네트워크가 계속 균일하게 똑같은 답을 잘 이제 아웃풋으로 내놓는지 아니면 계속 막 왔다 갔다 막 헷갈려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평가하려고 나온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규어는 지금 노이지 스튜던트가 낸 이제 지금 노이지 스튜던트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요. 검정색으로 쓰여 있는 글은 이제 정답,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자 노이지 스튜던트가 낸 결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이즈 스튜던트가 잘 맞춘 거를 이제 핸드피킹한 거죠. 그래서 체리피킹한 거죠. 근데 이제 비교를 대상을 위해서 이제 빨간색은 그냥 이피션트넷이 이제 프리탄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제 이미지넷 A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려운 이제 고난이도 문제집인데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네트워크가 등대라고 예측을 했지만 사실 저 빨간 거는 이제 등대가 아니고 부표고 밑에 이제 시라이언 그러니까 바다사자라고 하는 게 이제 쭉쭉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시라이언이 물개인 줄 알았는데 물개랑은 또 그 바다사자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사자들이 저기에 위에 이제 그 부표 위에 있는데 그래서 바다사자라고 예측하기 맞는데 어 그냥 이피션트넷은 라이트하우스라고 등대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 정답은 이제 시 라이언인 거죠. 그래서 저런 그림도 있고 뭐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은 이제 잠수함인데 네트워크는 이제 카누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저 그림 제가 봐도 약간 카누라고 잠깐 착각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이피션트 넷이 카누라고 이제 착각을 했고 여기서 제안하는 이제 노이지 스튜던트는 이제 잘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이미지넷 C를 보시면 콜옵션을 추가한 데이터셋인데 보시다시피 엄청 하얗게 생긴 이제 그 스노우 레오파드가 있고 눈표범이죠. 저게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사실 잘 보시면 저 검정 약간 어둡게 된 거를 잘 보시면 이제 그네가 있는데 저런 거를 이제 그 이피션트 넷은 잘 못 맞췄지만 이제 그 노이지 스튜던트 모델이 이제 예측은 한 거는 되게 잘 맞췄다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포스터기는 이제 약간 디포커스가 된 것 같고요. 뭐 그런 약간 그 콜옵션이 일어나는 게 이제 중간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특정 퍼터베이션을 한 이미지에 이제 계속 적용을 했을 때 아웃풋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이제 관찰하는 그런 데이터셋인데요. 여기서 왼쪽은 이미지를 제 생각에는 이게 스케일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스케일을 할 때마다 아웃풋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피션트넷은 처음엔 뭐 작을 때는 리프리저레이터라고 예측했다가 중간에는 메디신 체스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레이트 랙가 잘 맞췄죠. 그러니까 원래 사이즈는 잘 맞췄는데 뭐 더 작게 스케일을 할수록 못 맞추거나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 노이지 스튜던트가 낸 결과는 다 맞췄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레이싱카 사진인데 그냥 약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로테이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로테이트 할 때마다 답이 계속 바뀌는데 원래 그 노이즈 스튜던트는 잘 맞췄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노이즈에 로버스트한 결과를 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로버스트한 결과를 이제 방금 좀 예제로 봤는데 실제 숫자로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실험은 이제 이미지넷 A에 대한 실험인데 잠시만요. 네, AI에 대한 실험인데 기존 이제 16%에서 74% 4.2% 그러니까 16%에서 74.2로 올라갔다고 해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되게 저도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피션트넷 L2만 적용했을 때 49.6인 걸로 봐서는 에피션트넷이 잘하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노이즈 스튜던트 방법을 적용했을 때 74.2%로 확 올라오는 거를 보면 되게 이 로버스트네스에 되게 강점이 있는 그 메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지넷 소타라는 것보다 이 부분에서 가장 논문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더 잘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레귤러라이즈가 잘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 이미지넷 C도 성능이 이제 잘 나왔어요. 보시면 기존 모델들이 아마 좀 다른 레졸루션을 가지는 논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교는 이제 레졸루션이 224짜리랑 299짜리를 따로따로 비교를 한 것 같고요. 여기서 매트릭은 MC라고 이제
콜옵션에 따른 에러를 측정을 한 것 같고 낮은 값이 이제 더 좋은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시전트 방식을 보면 31.2 그리고 중간에 더 작은 레졸루션에서는 34.7인데 기존에 있었던 다른 방법들보다는 확실히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넷 C는 이제 그런 콜옵션이 적용된 데이터셋인데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잘 한다라고 논문에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미지넷 P 데이터셋인데요. 여기서는 MFR이라는 이제 매트릭을 사용했고요. 이건 그냥 이제 모델이 몇 가지 시퀀스의 사진을 보여줄 때 예측값이 변경될 확률을 잰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이제 덜 되는 게 좋은 모델일 거니까 낮은 값이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잠시만요. 네, 그래서 노이즈 스튜던트 이것도 이제 레졸루션에 따라서 비교를 한 것 같은데 노이즈 스튜던트의 경우 16.1로 엄청 많이 성능이 오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논문 저자들이 주장하기로는 기존에 이제 이런 로버스트네스 논문들을 보면 이제 로버스트네스를 다이렉트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그 코스트가 있거나 그래서 그 로스를 줄이는 방식을 적용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직접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 부분에서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건 이제 꽤 놀라운 결과라고 이 저자들은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은 그냥 로버스트네스인데 지금은 이제 애드버서리얼 로버스트네스에 대한 실험도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엄청 다양한 어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도해 본 건 아닌 것 같고 그 FGSM이라는 이제 방식 딱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FGSM이 뭔지 궁금했는데 저게 Fast Gradient Signed Method라고 아마 그 판다 그림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판다 그림에 나온 그 방법이 FGSM인 것 같은데 짧게 설명드리자면 그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원 스텝 정도 한 다음에 그레디언트의 그 사인 방향에 따라서 엡실론만큼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그냥 인풋 이미지를 그 그레디언트 방향에 대해서 조금 바꾸는 방식이고요. 저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피션트넷은 이제 애큐러시가 더 많이 떨어지는 반면에 노이즈 스튜던트는 이피션트넷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덜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차트만 보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실 실험이 그렇게 막 충분히 많이 진행됐다라고는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이즈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데 그거에 대한 에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가 다인데요. 그 베이스라인을 일단은 이피션트넷 B5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이지한 방법 없이 티처 스튜던트만 적용한 게 맨 아래 방법이고요. 맨 아래 방법이 이제 어그멘테이션이랑 스토캐스틱 뎁스랑 드롭아웃을 쓰지 않은 그냥 티처 스튜던트만 딱 적용했을 때 저렇게 83.2, 84.3%가 나오고요. 위에는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저희가 아까 그 다른 논문에서 그러니까 이 논문의 다른 실험들에서 쓰였던 게 다 130 그 밀리언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1.3은 그냥 저거에 엄청 축소된 버전이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적게 사용한 걸로 이제 실험을 한 거랑 원래 있던 거 실험한 거랑 그다음에 거기서 각각 어그멘테이션이나 이제 노이즈 등을 이제 추가할 때마다 얼마나 그 성능이 증가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다시 설명드리자면 저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베이스라인인 이피션트넷 B5에서 스토캐스틱 거기서 이제 그냥 노이즈 스튜던트 그러니까 티처 스튜던트만 했을 때는 83.2, 84.3이 나오고 거기서 뭐 스토캐스틱 뎁스랑 드랍아웃을 적용하면 그 위에 값인 83.6% 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랜덤 어그멘테이션까지 추가를 하면 이제 83.9%까지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넣을 때마다 좀 더 성능이 올라간다. 데이터는 당연히 사실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제 accuracy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데이터셋도 있지만
노이즈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약간 orthogonal하게 잘 보여주는 어, 어, 실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미지넷 또 소타를 찍은 거는 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엑스트라 데이터셋을 썼다는 관점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실제로 세상에는 다 레이블된 이미지가 아니라 언레이블된 이미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레이블된 이미지가 있으면 쓰되 뭐 언레이블드 된 이미지도 다 가져다가 쓸 수 있을 만큼 쓰면 좋으니까 저는 이런 세미 슈퍼바이즈 방식은 제가 좀 좋아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연구도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엑스트라 데이터셋을 쓴 기존 제 아까 설명드렸던 페이스북 논문은 3.5 빌리언 개도 썼고 뭐 위클리 레이블드라고 이제 아까 뭐 저기 그 인스타그램에서 태그 같은 거 쓰는 그런 방식을 쓰거나 뭐 그랬는데 이 논문에서는 아예 언레이블드인 데이터셋으로 했고 어, 네, 더 작은 개수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괜찮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그리고 저는 네, 이게 이제 셀프 슈퍼바이징이나 셀프 트레이닝 메소드에서 좀 괜찮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로버스트네스 관점에서 좀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네스를 임프루브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로버스트네스를 항상 원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뭐 프로덕트를 만들 때 로버스트네스를 막 그 코스트를 굳이 넣어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 자체가 이미 로버스트네스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라면 나중에 이런 게 이제 스케일업이 됐을 때 그 다른 프로덕션에 적용이 됐을 때 로버스트네스를 굳이 꼭 생각하면서 코스트를 막 생각해내서 그걸 이제 넣기보다는 그냥 이미 쓰여지는 방법에 이미 로버스트한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저는 어느 정도 프로미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관점은 되게 다양한 페이퍼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뭐 노이즈라든지 뭐 티처 스튜던트라든지 뭐 그거는 다 다른 논문에 있는 방법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요즘 구글에서 나오는 논문이 많이 그런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금 많이 연구된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잘 조합해서 쓰는지 잘 조합해서 써서 이제 성능을 올리긴 했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막 메소드 자체가 엄청나게 신선하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다양한 그런 컴포넌트, 그 다양한 메소드들을 좀 잘 조합하는 것도 중요한 워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네네네. 지금 그 unable 된 데이터가 이미지넷이랑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